끌림의 법칙의 두 번째로 봅시다. 유혹. 너무 나오라 이런 날이다. 수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녀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수전은 상대방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남자 친구를 자기 삶에서 지워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있다.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청년들이 아니라 수전이 싫은 대상이다. 쌍둥이는 없다. 두 명의 배우가 각각 쌍둥이인 척했다. 이번에 달변의 바람둥이 역할을 한 배우는 2주 전에는 진지한 교제를 원하는 서접은 모범생이었다. 대다수 여성은 자기 몸이 주기적인 호르몬의 출렁임에 따라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잘 알고 있다. 먼저 뇌와 수치에서 여포 자극 호르몬을 분비한다. 여포 자극 호르몬은 난소로 가서 난자를 품은 여포에 작용한다. 그러면 여포가 성소에서 에스트로겐을 분비한다. 그래서 난자는 정자를 만날 준비가 된 상태로 라팔관으로 이동한다. 이 시기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다른 분비되어 이렇게 이제 고 영은 박사 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들이 이 난관이 이겨낸 방법을 알아냈다. 바로 양성애적인 뇌를 발달시킨 것이다. 암컷 호르몬과 수컷 호르몬 비율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암컷이 마치 수컷처럼 흥분한다. 그리고 다른 암컷에게 구애하고 짝짓기 하면서 들면서 상대의 난자 성숙을 촉진한다. 그러다가 호르몬 비율이 역전되면 구애하던 암컷이 구애를 받는 입장이 된다. 다시 말해서 성호르몬이 적절하게 설계된 뇌에 작용하여 한 개체가 암소 양쪽의 구애 행동을 번갈아 하는 것이다. 이럴 수가 있구나. 자, 그래서 성욕이 강렬해지냐고 물어보면 여성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하지만 배란기 여성에게 지난 며칠간 성관계를 가진 횟수를 물어보면 임신 가능성이 낮을 때보다 많다. 배란기 여성은 다른 때보다도 포르노를 훨씬 자주 본다. 순해 보이는 착한 남자보다도 거칠고 남자다운 유행을 훨씬 좋아한다. 아버지를 피해다니고 열량 섭취가 줄어들고 음식 대신에 옷과 섹시한 신발을 사는데 돈을 쓴다. 그리고 현재 사귀는 연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환상에 자주 빠진다. 두렌트도 설명했지만 모범생 청년처럼 성실하고 진지한 교제를 원하는 것은 이성적인 뇌가 좋아하는 특징이다. 이성적인 뇌는 장기적인 시야로 보상을 나중으로 미뤘을 때 얻는 이익을 계산할 줄 안다. 인간의 뇌에서 가장 큰 부위인 대뇌실에서 하는 일이다. 그런데 수전의 경우 성호르몬이 뇌의 다른 부분들을 활성화하여 뇌를 장악했다. 배란할 때 된 오늘 수전은 단기적인 보상에 관심이 쏠려 있다. 남녀 관계에 서투른 데다가 결혼하고 싶어 영문학 전공 피자 베드로는 수전의 욕구를 곧바로 채워주지를 못한다. 섹스관 고양이 단추라는 고양이의 사연을 살펴보자. 마음씨 고운 조이는 아직 단추의 난소를 적절하지 않았다. 단추의 행동 거지가 너무나도 다정하고 온순하고 순수해서 괜찮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추는 하루아침에 연유를 맞아서 술에 진당치한 철부지 대학생이 되어버렸다. 미끄러지듯이 뒤로 걸으며 카펫을 긁고 오줌을 뿌려대고 아랫도리를 문지르고 큰 소리를 울고 짖는 통에 이웃집에서 뭐라고 하기까지 했다. 허리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바닥에 납작 꽂히고 꼬리를 든 채 엉덩이를 천장으로 더 쳐들었다. 아이들이 자꾸 물어보기 시작했다. 단추 왜 저래요? 단추 왜 저래요? 이것은 놀라운 현상이다. 과학자들은 당연히 이 현상의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성욕 연구는 짐작했던 것보다도 훨씬 어려웠다. 이유 중 하나는 성욕을 없앨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다.
고양이와 토끼와 설치류의 성감대로 가는 신경신호를 차단해 보았지만 동물들은 여전히 짝짓기를 했다. 성행동을 쫓고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후각망울이나 뇌의 일부분을 망가뜨려 보았다. 뇌를 절제하기도 하고 눈을 제거하기도 했지만 동물들은 계속 짝짓기했다. 말하자면 연구들은 성적인 쾌락을 하나씩 없애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암고양이가 발정기가 아닐 때 짝짓기를 표하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수고양이 편히 쓰이는 뒤쪽으로 휘어진 갈고리 모양의 부위가 있고 그것이 접촉면에 찍찍이처럼 달라붙어 무척 아프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리스와 마이클의 실험 결과는 전혀 복잡하지 않았다. 예상한 그대로였다. 유일한 변수인 에스트로겐 투여량과 관찰된 교미 행동의 상관관계를 깔끔한 그래프로 그릴 수 있었다. 에스트로겐을 피부 밑에 주사하기만 하면 암고양이의 성욕이 치솟았다. 그렇다면 에스트로겐은 정확히 어떻게 그의 행동을 유발할까? 발정기의 질과 자궁이 다가올 임시에 대비하느라 생리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일까? 그런 생리적인 변화가 체음제로 작용하여 긁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일종의 거리움증이 생기는 것일까? 아니면 에스트로겐이 몸에 미치는 영향과 별개로 뇌에도 직접 작용하는 것일까? 에스트로겐은 발정기에 보통 나타나는 신체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시생하부를 자극하여서 개체의 행동만 극적으로 바꾸었다. 실험실에서 해리스와 마이클 같은 과학자들이 신체 변화와 내가 유발하는 행동을 분리해낼 수가 있다. 자연에서는 시생하부가 또 교환수 역할을 하는 피드백 체계가 난소 호르몬이 유발하는 발정기의 생리적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고양이와 짝짓기하고 나서야 배란하겠지만 치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뇌는 배란기 무렵에 생화학적인 변화와 신경계의 변화를 겪게 되고 그래서 최근 연구를 보면 인간 뇌에서도 비슷한 체계가 작동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타이밍의 문제. 남자들이 나쁜 여자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한 설명이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 조금 컬컬없다. 바로 남자는 다 쉬운 남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남자들은 대체로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를 반긴다. 여자가 말을 잘하면 나쁜 것은 없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성적인 측면 이외에 사회적 지위나 능력을 자랑할 필요도 없다. 여자들이 알면 충격을 받을지 모르지만 남자는 그리 까다롭지 않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젊은 시절에는 이유는 가난하다. 정제를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자 몸속에는 정자가 수백만 개나 있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그 이제 남성의 성욕을 좌지우지하는 사실은 여러 과학자가 거듭 입증했다. 과학자들은 해리스와 마이클의 실험에서 아이들을 얻어서 거세한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의 이런 문제가 눈치니까 그렇구나. 그렇다는 거네요. 자, 진짜 의대생이라면 의사가 넘쳐날 것이고 미국 의학계 14학기에 상승한 이래서 그래서 그렇고 한 스트리퍼들은 이런 식으로만 돈을 번다. 스트리퍼가 자기와 섹스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매력을 과시한다. 하지만 먼저 고객이 랩 댄스를 한 번은 받게 해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은 옷차림이나 대화 수준에만 달려있지 않다. 스트리퍼가 버는 금액은 월경주기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런 클럽에 간 남자들은 같은 돈이면 더 화끈한 스트리퍼를 원합니다. 뉴멕시코 대학교의 심리학자 제프리 밀러가 말했다. 밀러는 월경주기에 따라서 스트리퍼의 수입을 연구했다. 스트리퍼들이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고 남성의 관심이 곧 돈으로 환산되는 상황에서 고객은 자신의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흥분도를 기준으로 여자의 성적 매력을 가늠할 수가 있고 성욕을 자극하는 여자와 함께 있기 위해
돈을 처벌해낼 의향이 있습니다. 밀려는 남성의 성욕을 가장 효율적으로 저격한 여성은 배란기 여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배란기에 있는 여성이 그렇게 했다. 그죠? 이렇게 스트리퍼가 그렇게 배란기에 있을 때 밀려는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고 생각했다. 다른 연구들은 보면은 배란기 여성의 목소리가 매력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메커니즘으로 피부도 조금 좋아지고 얼굴도 예뻐집니다. 몸매도 약간 달라집니다. 밀려는 남자들이 이런 단서를 알아차린 것도 사실이지만 배란기 여성의 행동 또한 달라진다고 추측했다. 배란기의 불안감과 경계심이 줄어들기에 남자에게 먼저 접근할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 성적 매력과 몸매에 대한 자신감이 강해져서 춤출 때도 한층 관능적으로 몸을 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조량제는 밀러 생각에 동의하지만 이 지나 경쟁에서 남자들이 한참 뒤졌다고 보았다. 여자들은 첨단 기술이라는 무기를 자유자재로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나이 들고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젊고 생식능이 강하다는 남성의 뇌를 속일 수 있어요. 튜렌트는 비밀스러운 음모를 털어놓는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이 현상을 데미 애슈턴 커처 효과라고 불렀다. 때로 발전기 행동은 훌륭한 짝짓기 상대를 직접 유혹하기보다 클루니에게 접근하려고 경쟁하는 다른 여자들을 겨냥한다. 튜렌트는 여성의 경쟁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온라인 패션몰을 열었다. 실험에 참여한 여성들에게는 옷과 액세서리 마케팅을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실험창기들은 월경주의에 따라서 그랬다. 욕망의 힘이다. 네요. 되게 이제 에스트로겐은 발전기에 보통 나타나는 신체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시상 하부를 자극하여 개체의 행동만 극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생식기관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았다. 행동은 태아 시절에 조직된 뇌혈의 호르몬인 이 원거리 신호로 작용해서 행동을 유발했다. 실험실에서 해리스 마이클 같은 과학자들이 신체 변화와 내가 유발하는 행동을 분리할 수 있었다. 자연에서는 시상하부가 전화 교환소 역할을 하는 피드백 체계가 난소 호르몬이 유발하는 발전기의 생리적인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암컷이 적절한 시기에 임신할 수 있게 행동을 지시한다. 록필러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도널드 페프는 지난 40년간 호르몬과 그 밖의 몇 가지 신경화학 물질이 설치류의 특정 회로를 활성화하여 성행동을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을 연구했다. 고양이는 짝짓기 하고 나서야 배란하지만 설치류는 사람처럼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주기적으로 급증할 때 외부 자극이 없이 배란한다. 쥐와 마찬가지로 여성원에는 배란기 무렵의 생화학적인 변화와 신경계 변화를 겪게 되고 잠재적 교미 상대가 보내는 사회적인 신호에 평소와 딴판으로 반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류에도 사람은 애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솟구치는 다양한 욕구를 조절한다. 최근 연구를 보면 인간 뇌에서도 비슷한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놀라운 현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졌나 14분. 튜렌트는
듀란트는 밀러의 생각이 동의하지만 이 진화 경기에서 여자들은 첨단 기술이라는 무기를 자유자재로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은 나이 들고 폐경기에 접어들면서도 젊고 생생능력이 강하다고 남성은 뇌를 속일 수 있어요. 듀란트는 비밀스러운 음모를 털어놓는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이 현상을 데미 애슈턴 커처 효과라고 불렀다. 생생능력이 강한 젊은 시절의 모습에 가까워지고픈 욕구야말로 성경소설과 화장품 산업을 발달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었다. 때로 발전기 행동은 훌륭한 짝짓기 상대를 직접 유혹하기보다 클리니에게 접근하려는 경쟁하는 다른 여자들을 겨냥한다. 배란기의 성욕이 강해지는 질문에 대한 여성의 반응처럼 이런 대답은 실상을 보여주기보다는 자신의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모습을 반영할 뿐이다. 듀란트는 여성의 경쟁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패션몰을 열었다. 실험에 참여한 여성들에게는 옷과 액세서리 마케팅을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듀란트가 정말로 확인하려던 것은 배란기와 구매 패턴의 관계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경주에 따라서 다른 제품을 고르는 것도 의식하지 못했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도 몰랐다. 이들이 대부분 40세 이하 미혼 여성이라는 사실도 중요하다. 나이가 더 많은 여성이나 기혼 여성은 의경주에 따라서 행동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듀란트는 이것이 평균적인 결과임을 강조했다. 그렇기는 하지만 호르몬이 뇌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은 듀란트에게도 놀랍고 신기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험에 참여할 여성군이 배란기가 아닐 때 안경을 쓰고 실험실에 와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그분이 배란기에는 안경을 안 쓰고 오시는 거예요. 예, 배란기. 듀란트는 연구에 관해서 대화하다가 여자들이 반발할 때가 많다고 했다. 제 연구가 여자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할 말을 잃곤 해요. 하지만 과학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드러낼 뿐이므로 듀란트는 연구의 정치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했다. 유능한 연구자인 듀란트는 자신이 실험할 가설을 직접 세웠다. 도파민은 전전도피질의 이성적인 명령을 아무도 듣지 못하게 지워버렸다. 그래서 억제되었던 성욕이 치솟고 성욕을 충족하기 위한 신호만 집중해서 찾는다. 젊은 남자들은 벌거벗은 여자 사진을 보고 있으면 여론은 소음으로 둔감해진다. 배랑 여성은 벌거벗은 남자 사진을 볼 때 눈동자가 커지고 무의식적인 게 빙그리에 웃는다. 뇌 속에서 오피오이드와 도파민이 작용하면 우리는 자지력을 잃는다. 뇌의 중앙관제탑과 변연계 사이의 세력 다툼이 사라진다. 변연계가 이겼기 때문이다. 2011년 5월 한 남자가 30일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오클라호마 엘리노 연방교도소를 나섰다. 보통 수년의 징역이 선고되는 마약과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된 마당에 중급 보안 수준의 연방교도소에서 30일형을 받은 것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처벌이 아무리 가벼웠어도 잭 캠프 자신은 죽을 맛이었다. 그는 1998년 레이건 대통령에게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고 시타델 사관학교 출신의 참전 용사이기도 했다. 성실한 가정이며 잘나가는 로펌 파트너였다. 유지의 선거로 그가 평생 쌓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캠프는 67의 나이에 브로커 회장은 요원에게 암페타민과 의료용 변체제를 산 혐의로 FBI에 체포되었다. 알렉산더는 전과도 없었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다. 하지만은 이런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은 또 뭐 홍등가를 찾아간 사실에 들킨 상원의원과 뉴욕 주지사 10대 남학생을 유혹한 예쁜 여교사
기혼이면서 가정부를 임신시킨 영화 배우 출신 캘리포니아 주지사, 섹스 스캔들 때문에 몰락한 보수적인 목사들, 미국 대통령들, 프랑스 정치인들, 영국 국회의원들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섹스 스캔들은 무거운 죄도 아니고 널리 공개되지도 않는다. 전 세계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고 있는 것이다. 아, 외도하는 아내, 처음 만난 여자가 곧장 차버리는 남자친구, 혼전 순결의 맹세를 어긴 10대 소녀. 이 예들은 우리가 때로 우리의 이익에 반해서 사회의 원칙과 기대 혹은 자기 자신의 원칙과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공부한다는 핑계로 몇 시간씩 사랑과 의 환희에 빠져들었다. 수업은 우리의 욕정이 갈구한 비밀스러운 기회였다. 앞에 펼쳐둔 책보다 사랑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했고, 논리적인 대화는 무수한 입맞춤에 묻혀버렸다. 손은 책이 아니라 서로의 가슴으로 향했고, 눈은 수업 교재로 향할 때보다 사랑에 끌려서 서로를 향할 때가 훨씬 많았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끔 체벌을 가하기는 했으나 화가 나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런 것이었다. 아벨라르는 생식샘이 없어서 그런지 엘로이즈보다도 한결 쉽게 적응했다. 다음은 엘로이즈가 아벨라르에게 쓴 편지 내용이다. 예수님을 받드는 고결한 부분들 틈에서 저는 인간적인 장념의 노예입니다. 욕구를 억누르고 의무에 집중하는 일이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제 열정은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면서 제 자신을 다스리지는 못하는군요. 엘로이즈의 마음속 갈등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단지는 애욕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2 지옥으로 보냈다. 나는 이것이 길고 끝나지 않는 형그림을 알게 되었다. 이성을 배반하고 욕정에 넘어가서 세욕을 불태우며, 그러나 단테가 말한 욕구는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사랑을 이끌어가는 주된 원동력이다. 그것은 화장품 회사, 맥주, 성인용, 섹시 사진 들어간 달려 뇌에서 벌어지고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사이의 갈등은 성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측면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레리 영은 어머니가 해주시던 조지아 시골국 요리를 정말 좋아한다. 영은 젖을 떼자마자 닭튀김, 소금 뿌림, 오크라 튀김, 버터로 번복된 반찬, 으깬 등등등등을 마시며 자랐다. 영은 이 모든 음식을 손쓰고 또 맛있게 이렇게 본능보다도 강한 쾌락. 이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들었다고 후회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술자리에서 이야기할 때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암지를 수음해주는 것은 가능하다. 게다가 수음해주면 아기 새처럼 입하고 작은 행복한 신 없는 소리까지 낸다. 몬트리올 콘코디아 대학교의 어느 건물 지하 실험실에서 알비노 암쥐 2마리가 입 소리를 내고 있었다. 흰 실험실 가운과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젊은 여성 연구원 메이트 파라다와 니콜 스미스는 암쥐를 한 마리씩 들어 올리고 작고 부드러운 붓을 성교용 윤활지에 담갔다가 암쥐 크리토리스의 빠른 속도로 5번 문질렀다. 그러고 나서 암쥐들을 작은 실험용 카트의 평평한 선반 위에 놓았다. 보조용으로 5초를 세우고 나면은 파라다와 스미스 같은 희귀한 포르노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신경과학자들은 한 줄로 세워놓고 쥐를 소음시키는 실험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을 받으면 짐 파우스를 가리키면 된다. 파우스는 한쪽 귀에 귀걸이를 2개를 끼고, 자, 파우스는 워싱턴에서 마약 중독자를 만났을 때도 그들을 딱히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았다. 다만 저는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은 코카인이나 필로폰, 헤로인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 그들은 어떤 느낌을 말해줬는데 섹스할 때 느낌 같다고 했어요. 그때 생각했죠. 이제 일리아스의 주제가 뭔지 알았어. 섹스였어. 마약 중독자에게 섹스에서 일리아스로 비약은 파우스답다. 이 주제들은 똥뜨지는 듯하지만 사실 인간에 대해서 벌어진 일을 제법 정확하게 요약해낸다. 그리고 곧 알게 되겠지만 레리 영은 파우스를 비롯한 과학자들이 탐구하고 있는 비이성적인 열정의 메커니즘이 인간의 사랑을 떠받치는 기동임을 확신하고 있다.
파우스가 몰두하고 있는 과학 분야가 본격적으로 싹튼 것을 플레이보이가 창간한 1953년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제임스 올즈가 몬트리올 맥길 대학교에서 박사 등등등등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간을 대상으로 전기 생략 실험을 하고 싶었지만은 해서 자